안녕하세요. 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게리 체프먼, 힐튼 대학교와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했고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듀크 대학교에서 포스트 닥터 과정을 마쳤다. 5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과 40여 년의 결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 책은 40여 개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또 이와 관련한 그의 강의는 200여 개 방송을 통해 전역에 전달되었다. 저서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시작으로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싱글의 5가지 언어,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9가지 포인트,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으로 그때 읽으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던 책이다. 쓰여진 내용들이 우리 실생활에 부부 사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다시 읽어가며 정리를 해보았다. 이 책은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이 되어 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 결혼 후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불행하게도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혼한 부부들을 연구해 보니 로맨틱한 사랑에 사로잡힌 기간은 평균 2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결혼 후에도 사랑을 지속시키는 비밀을 알고 있는 부부는 왜 그렇게 드문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인간은 누구나 고유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언어 소통을 하듯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5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같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사랑이 소통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기꺼이 배워야만 한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모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져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서적 욕구 가운데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과 애정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은 충분한 애정을 받음으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반면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빈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책에 있는 예들은 모두 이러한 실제 삶에서 나온 것이다.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기름을 넣어 적당한 레벨로 유지시켜 주어야 하듯 사랑 탱크에도 충분하게 사랑을 채워 사랑의 레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결혼 생활에 빈 사랑 탱크를 그대로 두고 지내는 것은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은 위기에 빠진 수많은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로 이끌어 줄 수 있다. 지금 당신의 결혼 생활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 사랑의 언어 첫 번째, 언어,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인정하는 말은 단순하면서도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 옷 당신에게 썩 잘 어울리는군. 와, 당신 그 옷을 입으니 정말 멋있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이 요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일 거야. 나 이 요리 참 좋아해. 오늘 저녁 당신이 설거지해 준 것 너무 고마워요. 오늘 밤 아이 보느라 정말 수고했어.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다면 결혼 생활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까?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이미 갖고 있는 관심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말투는 굉장히 중요하다. 솔로몬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다. 배우자가 몹시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할 때라도 그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화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장성한 동반자다.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서로 바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서로 사랑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남편이 당신 언제 파스타 좀 만들어줄래? 라고 말한다면 남편을 사랑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셈이다. 반면에 요즘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나 봐 라고 명령한다면 어른이기를 포기하고 사춘기 소년으로 되돌아간 것과 같다. 이렇게 요구하면 아내는 그럼 당신이 만들어 먹어요 라고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아내가 여보, 이번 주에 하수구 청소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부탁함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수구를 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하수구 때문에 집이 다 망가질 거야. 하수구에서 벌써 잡초들이 삐져나오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지배하는 아내가 된 것이다. 부탁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소중함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배우자가 당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탁은 선택할 여지를 준다. 사랑은 언제나 선택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은 요구에 응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그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나의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여 기쁘게 할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전해준다. 배우자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경우 한 달 동안 매일 새로운 칭찬 한 가지를 하기로 목표를 세운다. 배우자의 부모나 친구들 앞에서 그를 칭찬한다.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 그 장점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해준다. 사랑의 언어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핵심은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어떤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가까이 살 뿐이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집에 있긴 하나 함께하고 있지 않다. 남편이 이야기하는 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아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서로가 눈을 마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상대방에게 온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둘이 함께하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감정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활동은 함께한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인정한다는 말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진정한 대화다. 진정한 대화는 두 사람이 그들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램을 우호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고받는 공감적 대화를 의미한다. 배우자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문자 그대로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공감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일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런 대화는 사랑받고 있음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진정한 대화는 인정하는 말과 아주 다르다. 인정하는 말은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신의 말을 공감하며 듣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고 무엇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활동에는 부부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다 관심 있는 것이 포함된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목적은 그가 나를 배려한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가장 큰 소리로 전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일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살았던 추억이 담긴 거리를 함께 산책한다. 함께 하고 싶은 활동 5가지를 말해보게 한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 단둘이서 주말 나들이를 할 계획을 세운다. 매일 시간을 내어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사랑의 언어 3번째, 선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상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다. 선물을 받는 것이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라면 배우자가 준 반지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랑하면서 끼고 다닐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준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선물을 주지 않으면 배우자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한다. 선물은 사거나 찾거나 만들 수 있다. 남편이 조깅하다가 길에서 예쁜 깃털을 주어 아내에게 가져다 준다면 아내는 깃털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한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5 이하의 카드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힘들다면 하나 만들면 된다. 안 쓰는 종이를 찾아 반으로 접은 다음 가위로 잘라 하트 모양을 만들고 여보 사랑해 라고 쓰고 사인을 하면 된다. 선물이 꼭 비쌀 필요는 없다.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어떤 것을 주든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사랑의 언어 4번째, 봉사. 봉사라 함은 배우자가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녀를 도와줌으로써 기쁘게 하고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요리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옷장을 정소하고 세면대에서 머리카락을 끄집어내고 거울에 붙은 오물을 닦아내고 쓰레기를 버리고 규저귀를 갈아주고 침실에 페인트 칠을 하고 책장에 먼지를 털어내는 것 등이 봉사라는 사랑의 행위들이 된다. 이러한 일들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는 노력과 정력을 요구한다.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면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사랑의 언어 5번째, 스킨십. 우리는 스킨십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동 발달 과정을 연구한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낸 아이들보다 안아주거나 키스를 해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란다고 한다. 스킨십은 부부의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를 하거나 포옹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 등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특히 어떤 이에게는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스킨십을 할 때만 사랑 탱크가 가득 차게 되어 배우자의 사랑을 흠뻑 느낀다. 스킨십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사랑하게도 하고 미워하게도 한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에게는 미워해요 혹은 사랑해요 라는 표현보다 스킨십으로 표현하는 메시지가 훨씬 크게 들린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서로 껴안는다. 신체 접촉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사랑이 필요하다. 위기가 닥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된다. 부모와의 사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자동차 사고도 수없이 일어난다. 질병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좌절은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배우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면 울고 있는 배우자를 껴안아 주는 것 이상 좋은 사랑의 표현은 없다. 이때 말로 하는 위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스킨십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위기의 순간은 사랑을 표현할 기회다. 따뜻한 사랑의 접촉은 그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된다.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배우자라면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만지고 손을 잡아주고 껴안고 성관계를 맺는 것 등의 사랑의 접촉은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들에게는 감정의 생명줄과 같다.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 사용하면 상대방은 계속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상대방은 사랑에 빠진 경험으로부터 벗어날 때도 계속 사랑 탱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충족되지 못한 감정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 서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 서로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감정적으로 안정되면 결혼 생활은 즐겁고 성숙해 갈 것이며 그 외의 일에도 창의적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